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어떻게 잘 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또 채점하여서 절망하고 또 낙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 시험의 난도는 기출문제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출문제가 많아지면 그 시험은 쉽게 출제된 것이고, 또 기출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비율이 더 많으면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난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즉 기출이 아닌 문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공부한 기출을 잘 외웠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잘 공부했는지, 그 기출의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는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은 낯선 문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낯선 문제를 자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결판은 바로 이 낯선 문제에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도 매우 쉽지가 않지만 합격권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문제, 이러한 낯선 문제를 맞춰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실전에서 보통의 난이도라고 했을 때 한 16문제 정도가 어렵지 않는 문제, 즉 기출에 기반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문제 정도가 새로운 문제, 즉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전에 입시 설명회에 갔을 때 국어 선생님과 그리고 한국사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한 4문제 정도에서 이제 합격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틀리나, 그러한 싸움이 이 4문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낯선 문제를 누가 더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가, 누가 덜 당황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이 공무원 시험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문제를 낯설지 않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낯선 문제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낯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것은 낯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정리한 내용,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수험 기간 동안 어느 순간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우리가 정리한 개념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바로 그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의고사 공부의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을 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낯선 문제에 우리를 적응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낯선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낯선 문제를 틀리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십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상태, 그리고 기출 해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출을 해독하는 것이고 또 기본 개념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해서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모의고사 문제집은 풀지 않았지만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과 기출 해독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우리가 더 단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출과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기출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난이도일 때 기출을 기반한 문제가 16문제입니다. 80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출을 탄탄하게만 해도 8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과 함께 개념 정리를 잘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물론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겠지만 모의고사의 그 문제보다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라는 것,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시즌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초보 검객이고 나에게 다양한 검술은 없지만 운으로라도 아무렇게나 휘둘러서라도 상대방을 베려면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칼에 날을 갈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그 시간이 바로 그 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칼에 날을 가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의고사와 관련된 나머지 영상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검, 그 칼에 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3번째 모의고사와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는 또 다른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